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컷의 권종호입니다. 저는 2018년 가을 정도에 이 EOS R이라는 카메라를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이 카메라로 정말 큰 만족감과 함께 수없이 많은 사진과 영상을 찍어왔습니다. EOS R은 2018년 당시 저에게 최고의 카메라였습니다. 근 3년이 지난 2021년에 EOS R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제 맘대로 말할 거예요. 네, 우선 장점부터 보시죠. 우선 EOS R은 3000만 화소의 풀프레임 사진기입니다. 3000만 화소라고 하면 지금 시대에 고화소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또 부족함은 또 전혀 없는 화소이죠. 게다가 풀프레임에 반영해서 나오는 이미지 퀄리티는 EOS R5랑 견주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크롭에서 확대하는 방식으로 화소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99%의 촬영 환경에서는 1대1 비교를 해봐도 EOS R이랑 EOS R5의 이미지 퀄리티 차이를 거의 구분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캐논의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소니랑 더불어서 아주 훌륭하죠. 정말 훌륭한 AF를 보여주고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눈 검출 AF까지 추가되어서 AF에 있어서도 아쉬운 점은 전혀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네, 또 210만 픽셀 3.15인치의 엄청나게 시안성이 좋은 풀터치 회전식 LCD를 가지고 있어서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세로 촬영, 셀프 촬영 등 모든 상황에서 대응이 가능하고 이 뷰파인더 역시 369만 픽셀의 시야각 100%를 제공하면서 영상 촬영 중에도 뷰파인더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등 상당히 쾌적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EOS RP나 알파7 마크3 같은 카메라는 뷰파인더가 상당히 아쉬워가지고 쓸 때마다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EOS R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또 이 RF 마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RF 마운트는 괴물 같은 스펙의 RF 렌즈들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또 EF, RF 어댑터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캐논의 수많은 EF 렌즈들을 네이티브 렌즈처럼 사용 가능하게 해줍니다. 드롭인 ND 필터, 드롭인 평광 필터가 탑재된 어댑터링도 있고 정말 유연한 마운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도 아주 훌륭한 FHD 화질과 크롭이 되긴 하지만 오버히팅 걱정 없이 아주 마음 놓고 찍을 수 있는 내부 4K 녹화도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가격이죠. 중고 가격 14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브랜드 불문 신형 카메라들이 엄청난 스펙과 함께 또 엄청난 가격을 과시하고 있는 반면 EOS R의 경우에 중고를 구입을 하신다면 성능 대비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달달하게 장점들만 살펴봤다면 이제 심히 안타까운 EOS R의 단점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쉬운 연사 속도가 있습니다. 판매 페이지를 보면 운동선수나 동물, 차량과 같이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는데 유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피사체를 찍을 때는 주로 서버 AF 모드를 활용해야 되는데 EOS R의 경우 서버 AF 모드에서는 겨우 5연사만이 가능해요. 일단 제 주변에 있는 아이, 고양이 같은 것들을 찍기에는 상당히 아쉬운 연사 속도입니다. 그 다음 단점은 RF 마운트예요. RF 렌즈 좋다면서 이게 왜 또 단점으로 나오냐고요? 캐논에서 이 RF 마운트 라이센스를 안 풀어서 시그마나 탐론 같은 브랜드에서 저렴하고 성능 좋은 RF 렌즈를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논 유저로서 시그마 탐론에서 새로운 렌즈가 나올 때마다 두근거리면서 정보를 찾아보면 RF 마운트는 출시조차 하지 못하고 소니나 라이카의 E 마운트, L 마운트 같은 렌즈들만 새 렌즈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물론 프로들이야 그렇게 비싸도 성능 좋은 RF 렌즈를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렴하고 성능 좋은 서드파티 렌즈들을 쓰고 싶단 말이죠. EF 렌즈들이 네이티브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아주 큰 장점이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EF 렌즈들은 구형 렌즈들이 대부분이고 신형 서드파티 렌즈들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RF 시스템의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터치바 쓸모없기로 유명하죠. 사실은 이 터치바 이야기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걸 비활성화 해놓고 안 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게 있는 것조차 몰랐거든요. 이거 단점이라 하기도 뭐한데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카메라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해보면 또 단점이긴 하네요. 네, 또 바디 내 손떨방, 즉 IBIS가 없습니다. 인바디 스테빌라이제이션. 발음 안 좋으니까 영어 안 해야겠다. 저는 사실 영상을 찍을 때 IBIS가 복불복이 좀 심하거든요. 될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영상이 찍히는데 안 될 때는 막
워블링이 너무 심해서 영상을 망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의 끄고 찍는 편이긴 한데 이게 또 사진 찍을 때는 엄청나게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유명한 단점이죠. 4K를 촬영할 때 1.7배 정도 크롭이 돼요. 4K 크롭은 사실 개인적으로 장점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그마의 1835 아트렌즈 같은 아주 저렴하고 아주 성능 좋은 렌즈들을 영상에서 쓸 수 있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크롭의 정도가 조금 심한 편이고 어찌되었건 기본적으로 크롭이 된다는 것은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초보분들의 경우 크롭의 개념을 잘 모르신다면 사진 찍을 때는 넓게 찍히다가 동영상을 찍으려고 모드를 변환하면 화면이 크게 확대되는 것에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우선은 4K 60p 지원은 안 됩니다. 이거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가격대의 카메라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FHD 120p 지원이 안 되는 건 좀 아쉽습니다. 120p를 찍으려고 하면 HD까지 내려야 되고 HD 120p의 경우엔 또 오토포커스가 안 돼요. 아이나 뭐 반려동물이나 여행 영상 같은 데서 슬로우 모션을 많이들 활용을 하실 텐데 EOS R 같은 경우에는 FHD 60p 정도밖에 제대로 된 슬로우 모션 옵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8비트로만 녹화가 됩니다. 최근에 점점 많은 카메라들이 10비트 녹화를 지원하는 추세지만 EOS R은 10비트 녹화를 위해서는 외부 레코더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8비트로 녹화되기 때문에 C로그만 지원하고 C로그 3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HDMI 포트 같은 경우에는 미니 HDMI입니다. 외부 모니터나 레코더를 활용할 때 불편합니다. EOS R5에서는 마이크로 HDMI로 더 이렇게 작아진 걸 생각해보면 미니 HDMI 정도면은 다행이라고 여겨야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EOS R5랑 비교하니까 오히려 EOS R이 미니 HDMI를 가진 거는 단점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USB-C 전원 공급도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충전은 되는데 카메라가 꺼져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 방송용으로 이제 이 카메라를 오래 켜놔야 된다든가 몇 시간씩 진행되는 세미나를 찍는다든가 할 때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물론 더미 배터리를 활용해서 AC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엄청 비싸죠.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기타 의견으로는 그립감은 상당히 작고 가벼운데도 불구하고 엄청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SD카드가 싱글 슬롯이긴 한데 저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서 불편함은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알렉스나 레드 같은 거 쓸 때도 싱글 슬롯인데요. 그리고 디지털 IS는 개인적으로 써보니까 좀 별로라서 거의 쓰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유튜브 리뷰나 주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정 상황에서는 상당히 괜찮다고들 합니다. 2021년 지금 이 시점 분명히 EOS R 이후 훌륭한 카메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캐논만 봐도 EOS RP, EOS R6, EOS R5의 3개의 훌륭한 카메라가 R라인에서 새롭게 출시되었죠. 하지만 EOS R5는 솔직히 프로가 아니라면 구입하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가격이고 EOS R6는 저감도 혹은 동영상 특화 바디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으며 EOS RP는 가격이 아주 저렴하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긴 하지만 화소도 낮고 연사도 느리고 LCD도 안 좋고 뷰파인더는 구리고 배터리도 엄청 빨리 닳고 이게 그러니까 EOS R과 EOS RP의 결과물 자체만 놓고 보면 비슷하게 뽑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용할 때 사용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소니, 니콘, 파나소닉 등 타사의 카메라까지 눈을 돌려봐도 적당한 중고 가격, 쾌적한 사용성, 준수한 사진과 영상 기능 이 세 박자를 EOS R만큼 갖춘 카메라들이 그리 흔치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단점 그러니까 슬로우 모션이 좀 안 좋다든가 USB-C로 전원 공급이 안 된다든가 등 단점이 참 많은 바디이긴 하지만 그런 단점이 크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에서 체감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으며 2021년 하반기가 접어드는 이 시점에도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EOS R을 팔지 않고 계속 가져갈 생각이에요. 어디에 들고 가던 막 굴리기엔 정말 좋은 바디거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OK컷 권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